그러다 보니까 알로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피부에 좋은 식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K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 덥죠.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39도까지도 올라가서 잠시만 바깥에 나가도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기도 해요. 자, 이때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알로에가 들어간 제품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죠.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들도 여름을 맞이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로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피부에 좋은 식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알로에는 서양의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효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알로에, 오늘은 이 알로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를 할지, 그리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로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용이나 식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6가지에서 7가지 종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알로에베라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알로에죠. 이 알로에베라에서 추출되는 다당체는 만난, 에이스만난, 펙틴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 아세틸레이트 만난이라고 불리는 에이스만난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탁월한 면역 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알로에에 들어있는 알로에모딘이나 알로에인 성분이 장의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나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알로에를 섭취하면 장의 운동이 원활해지고 변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 성분들은 위액의 분비도 어느 정도 약간 촉진을 시켜줘서 소화 흡수 기능을 도와줘요.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되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궤양처럼 위에 손상된 부위가 있을 때는 알로에를 먹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큰 손상이 있거나 위가 크게 아프거나 하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소화불량이나 약간의 증상에는 알로에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로에 속에 알로에 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의 조직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조직 근처에 새로운 조직들을 잘 형성시키면서 상처 부위를 치유하는 항궤양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벽과 장벽을 모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효과는 몸 내부에 생긴 그런 위벽에 생긴 상처뿐 아니라 피부에 생긴 화상이나 열상, 염증 같은 것들도 진정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치유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자, 하지만 평소에 설사나 변비나 복통 같은 것이 심하거나 평소에 위가 너무 심하게 좋지 않다, 대장질환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알로에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 알로에 속에 들어있는 안트라퀴논이라는 성분이 대장의 신경세포를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장 신경세포가 한번 무뎌지면 쉽게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딱 손바닥 한 뼘, 요 정도, 이 정도 크기 알로에 조각 1개, 그 정도가 하루 알로에 적정 섭취 권장량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알로에 한 조각 손바닥 한 뼘은 진짜 생 알로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로에를 조각낸 거나 가루낸 게 아니고 생 알로에는 하루에 요만큼만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알로에를 복용한다면 저칼륨혈증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아이들이나 임산부나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섭취하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섭취를 해도 아주 조금씩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알로에는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알로에는 껍질로 벗겨내서 생으로 드셔도 되고, 껍질째로 꿀이나 요거트, 과일 같은 걸 같이 넣고 갈아가지고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알로에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로에 가루를 넣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도 피부에 진정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랑 알로에 가루랑 이런 걸 섞어가지고 팩을 해도 얼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알로에가 들어있는 알로에 성분을 겔로 만들어서 파는 것들 있죠. 그 알로에 겔도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가 성장하고 피부에 침착되는 것을 조금 막아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름철에 피부 미용에 많이 쓰이는 알로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평소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이 알로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서양의 인삼이라고까지 불린다는 것,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어떤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알로에를 함부로 드시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에를 오랜 기간 장복하거나 하면 대장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약간 둔감하게 하고, 그리고 대장을 좀 착색을 시켜요. 좀 새까맣게. 대장 흑색증이라고 하는데 대장을 좀 새까맣게 착색을 시키기 때문에 알로에는 장복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량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단기간,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할 때나 속이 너무 안 좋을 때, 뭐 이럴 때 단기간 드시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이 좀 떨어질 때 이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한이나 이런 가루 같은 거 파는 것을 먹는 것은 어떤 용량을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대장을 착색시키거나 우리의 위장 기능, 장 기능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항상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알로에는 손바닥 한 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